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니어 유튜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제일 유명한 분이 박막래 할머니. 맞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도 한두 번 봤어요. 네, 박막래 할머니는 이제는 그냥 뭐 유튜버 스타라기보다는 이제 스타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이름을 말씀드렸을 때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대략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이제 뭐 그냥 단순 유튜브 스타를 넘어섰고 이제 스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독자 숫자가 뭐 80만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80만이니까요. 네. 저 유튜브 CEO. 얼마 전에 또 구글 CEO도 이 박막래 할머니가 직접 만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반응을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또 더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박막래 할머니도 나를 왜 만나려 했을까 혹은 할머니 왜 하세요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CEO들이 만나서 자기를 더 반가워하고 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상당히 놀라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라는 걸 이제 많이 보게 된 건 좀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좀 젊은 세대 분들이 그 검색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하는 N사, G사, 전통 그런 어떤 구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 사람들은 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좀 과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거나 과거 소위 지식인 같은 걸 보던 것들조차도 이렇게 좀 영상으로 보는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세대들의 힘이 결국은 이런 박막래 할머니라는 또 다른 유튜버의 출연까지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강 교수는 유튜브 얘기는 계속하면서 왜 N사, G사 그래요? 네이버, 구글 그래도 돼요. 네, 허락 맡았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이 박막래 할머니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박막래 할머니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좀 뒤져봤더니 생각보다 아직까지 박막래 할머니만큼 유명하신 분들은 없고요. 좀 이런 게 많더라고요. 시니어 유튜버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굉장히 시니어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과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 현상이 왜 반가웠냐면 한편으로 좀 장년층 이상의 분들이 유튜브를 접할 때 좀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끼리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이 좀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쪽으로 좀 가신다면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는데 뭐 최근에는 정규제 TV 맞습니다. 네, 홍카콜라라던가 홍카콜라 뭐 이런 데 구독자도 대단하다면서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박막래 할머니 돈도 많이 번대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이건 조회수가 결국은 광고가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산도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반가운 현상은 그렇게 정치성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다양한 세상사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이런 할머니 유튜브가 뜬다는 게 좀 훨씬 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된 콘텐츠가 뭐죠? 박막래 할머니가 뭐 음식 만들고 뭐 그냥 일상사죠, 일상사. 모든 걸 다 다루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좀 유명해진 계기는 뭐 개모임 가는 메이크업법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그 화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정교하고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박막래 할머니는 아주 쉽고 시원하게 하지만 뭔가 정말 재미있고 그럴듯하게 하시는 모습이 되려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좀 압박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웃음을 주고 그래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기쁨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박싱이라는 그런 그 행위들이 있거든요. 언박싱? 박스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를 같이 우리 왜 택배 집에 오면은 박스를 풀어볼 때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젊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인데 박막래 할머니는 그러면 그것도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따라가는데 전혀 거침이 없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시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아주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들을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 좀 실현하고 계신 분이 박막래 할머니입니다. 네. 또 그 70대 노 부부가 자기 손주들한테 이 그림 그려주고 이야기 쓰고 그래서 이건 또 국내 구독자뿐 아니라 세계적 구독자가 많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르헨티나 이민 가서 오래 사셔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어, 영어 뭐 이런 거로 동시에 올리니까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유튜버도 계시잖아요. 이찬지 할아버지인가 그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만래 할머니도 사실 찍어주는 게 손녀예요. 손녀가 찍어주고 이게 왜 좀 세대 간의 소통이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컨텐츠가 될 수 있냐면 대화하는 과정이 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 뭐 배워야 돼? 말아야 돼? 농담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컨텐츠가 또 다른 맥락이 컨텍스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단순히 노년 세대가 자신의 삶을 전시하거나 보여주거나 혹은 우리가 예전 말로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금 꼰대란 단어를 쓰니까 아예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을 말해주겠다. 이런 유튜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영화 생각났어요. 인턴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그 연출했었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 맞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히려 인터넷에서 이제 그 판매하는 기업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오프라인의 삶이 없는 곳에 입사를 해서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빼입고 그래서 오프라인의 삶처럼 살아가던 그분이 굉장히 그때 영화적으로 화제가 된 것도 뭐였냐면 저것이 바로 꼰대가 아닌 장년의 삶, 그러니까 어른의 삶이 저런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유튜버들에게서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은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을 말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꼰대의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자면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솔직하고 진솔하게 당신들의 삶을 보여줄 때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게 또 이게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시니어들의 은퇴 후 선호 직종 그러게요. 4위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시니어 유튜버의 작품을 시니어들이 본다. 동세대에서 소비한다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그걸 소비한다는 거죠? 일단은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는 층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그 시니어들끼리 소비하는 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용어들이 요새 유행이냐면 뭐 액티브 시니어 그리고 실버 서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버족, 그 웹과 실버를 합쳐서 그래 그레이 레낙스라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합쳐서 그레이 레나상스란 말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버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많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리고 어떤 콘텐츠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젊은 세대의 이 수요가 재미있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젊은 세대들이 꼭 시니어 콘텐츠라고 해서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보다 보니 재미있어서 그렇죠. 시니어 콘텐츠라도 흥미롭고 재미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이 마치 홍보 요원이 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알려주고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고령화 시대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보자면 뭐 제2의 창업을 하신다 혹은 제2의 취업을 하신다. 어쨌든 100세면 정년퇴임을 대략적으로 60세 정도 기준을 잡는다면 40년 정도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스스로 뭔가 자기 콘텐츠도 만들고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라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결국은 고령화 사회의 어떤 현재 우리를 보여주는 삶의 어떤 풍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순히 여행을 한다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보더라도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을 꼭 모아서 콘텐츠로 남기려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좀 더 확장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남기려는 움직임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아주 인기가 많은 강좌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자신이 남기는 자서전 쓰기에 대한 굉장히 열망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의 인생을 정리해 보겠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구매력을 가진 세대들이 생각보다 젊은 세대들 중에는 구매력이 좀 부족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오히려 훨씬 더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력과 활동력이 이런 컨텐츠 시장으로까지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난 그거 몰라 하던 분들이 아니야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나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주변에서.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연배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이제 50대 초반부터 사용했던 분들이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직관적으로 바뀐 영향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처럼 어렵게 프로그램을 습득한다기보다 훨씬 더 편집이라든가 촬영이 직관적으로 쉬워졌고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추어들에게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 네. 사실은 러닝타임처럼 몇 분에 제한된 시간 제약도 없고 촬영 방법에 대한 어떤 정확한 방법도 없고 충분히 아마추어가 재미만 있다면 대중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아마 이 채널에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시니어 유튜버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또 보면 요새 이 실버 모델로 또 주목받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또 그 지병수 할아버지. 그 무슨 노래죠? 그 미쳤어라는 노래. 그 노래 부르셔갖고 또 화제되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이 각계각층 다방면에서 문화적 콘텐츠 생산하고 유통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스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를테면 여러분 나오셔서 집단적인 토크쇼 하는데 나와서 뭐 가족 관계들 뭐 며느리도 얘기하고 자신의 고단스러웠던 과거 결혼 생활 얘기하고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렇죠.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인 거죠. 저도 그 지병수 할아버지의 미쳤어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전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걸 하는 게가 아니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너무 거예요. 좋고 그리고 즐거워서 한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좋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젠 스타도 되는 세상이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이죠. 네. 여기까지 수다 떱시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